네, 우리,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우리 낭독을 지금 벌써 2주째 하고 계세요. 어제 이제 상에서 보니까 굉장히 뭐 재미있다, 좋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게 아침에 낭독하는 부분이 어디 주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나요? 아니면 그 좀 나중에 이제 오후에 하셨다가 아침에 올리시는 건가요? 우리 저는 근우님은 언제 올리세요? 낭독을? 주말에는 좀 목이 풀린 음, 그 이제 아침 먹기 전이긴 하지만 또 음, 이제 일어나서 바로는 안 하고 음, 근데 이제 평일에는 음. 이제 그 일어나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일어나서 아침에 우리 은채님은요? 저는 아시다시피 못 일어나잖아요. 네. 못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아침 새벽 기상 길들이기 하고 있는데 음, 음, 아침에 일어나서는 못하고 음, 한 7시, 8시 이쯤에 또 한 몇 번 했다가 음, 요새는 그냥 낮에도 하고 어제도 낮에 해가지고 올렸고 음, 전날도 낮에 해서 올렸어요. 어, 예.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주로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낭독은 안 했어요. 주로 밤에 하거나 낮에 하거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잡음이 들어가더라. 잡음이.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정 안 되면 핀 마이크 예전에 제가 낭독했을 때는 녹음했을 때는 핀 마이크에서 안방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안방에서 문 다 닫고 그게 좀 소음을 좀 차단한 다음에 그다음에 올렸었어요. 그런 부분을.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새벽 낭독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이거를 또 제 낭독을 또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7시 전에 이제 낭독을 지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 습관이라고 이게 목소리가 처음에는 조금 튀어요? 가라앉고 하더니 이게 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밤에 주로 늦게 잤잖아요. 늦게 막 12시, 1시, 막 2시 이렇게 자서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었는데 9월 달부터는 5시에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지자 해서 새벽 낭독도 개설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5시 기상을 시작하면서 저절로 저도 모르게 한 9시부터 졸리기 시작해요. 뭐 그래서 이제 패턴이, 예, 그죠? 몸이. 그래서 이제 5시에 맞춰져서 일어나니까 이 목 음, 상태도 거기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 어, 인체의 신비를 느끼고 참, 있습니다. 참 신기해, 그죠? 참 신기해. 예, 진짜 우리 몸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그걸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낭독도 저도 이제 아침에 하려고 하고, 오늘은 이제 나에게 낭독 이 책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이제 낭독을 그때 이제 그 봉사를 하면서 송정희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나에게 낭독의 공동 저자가 서혜정 선생님하고 송정희 선생님이세요, 여기. 근데 이제, 송정희 선생님은 낭독으로 처음부터 성우의 길을 가신 건 아니었어요. 이분은 연극 영화과 출신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미인이세요. 정말 문희 예전에 배우 중에서 왜 좀 고전미가 있는 분 있어요. 그분 스타일로 되게 고전미가 느껴지는 미인이신데 음, 저희는 그때 낭독봉사 그 성우 선생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딱 뵀는데 깜짝 놀란 거야. 연예인이 온 줄 알고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 오셔가지고 어머 저런 분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성우를 먼저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연극, 영화 뭐 이런 쪽으로 연기 쪽으로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 관련해서 하시면 발성에 대한 부분은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발성이 연극하는 거, 드라마 하는 거, 뭐 이런 게 그거게마다 틀려요. 발성법이. 성우는 성우대로의 어떤 발성법 음, 훈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연극을 하시던 분이 성우 쪽으로 하시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으니까 예전에는 또 외화 더빙이나 이런 것도 다 성우분이 하셨잖아요. 요즘에는 외화는 많이 안 하지만 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우 그죠. 쪽에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겠지만 그 당시에는 더 우러러 봤겠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처음에는 시작할 때 이거 내 목소리 이게 제대로 나오나 맞는 건가 막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연극을 하다가 성우 세계에 발을 들어 놓았는데 기본이 너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느 선배님한테 이제 조언을 구한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희야, 너 그런 휘황찬란한 선배들이 네가 가진 열정과 신선함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니? 그들은 못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너의 감성이 부러울 거다. 그러니 그냥 밀고 나가. 네. 그래서 이분이 그걸 느끼신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꺼내면 된다는 걸. 그래서 사람마다 우리가 다 얼굴이 다르잖아요. 목소리도 다 개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가진 소리를 최대한 살리면서 나만의 목소리를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내 목소리는 어떤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낭독을 하고 더빙을 하고 뭐 나레이션을 하고 뭐 오디오 팟캐스트를 하고 이런 부분은 결국은 내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그런데 내가 내 목소리를 몰라.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제대로 누군가를 흉내내기 시작하면 나는 흉내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정희 선생님은 내 목소리를 처음부터 이제 알아가는 과정을 했는데 그게 1년 이상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들 이제 본인이 이제 서혜정 선생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짝을 이뤄서 대학생이나 성우 지망생이나 아니면 여러 군데의 문화센터나 이런 곳에 가셔가지고 강의를 하셨어요. 계속 이제 교육을 하셨거든요. 저희처럼 이제 낭독 봉사자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시고 사실은 이런 낭독 봉사자들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그렇게 수수료를 이렇게 강의료를 이렇게 많이 주지 않으세요. 거의 이제 봉사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성의껏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이제 부끄러워하면서 이거 내가 제대로 이거 저렇게 대단한 분한테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게 이거 제대로 잘한 건가 하고서 막 이렇게 떨리면서 그 제대로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송정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내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내는 순간을 계속 이어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여러 이제 문화센터나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꾸밈 없는 목소리.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목소리. 막 억지로 꾸며서 하면은 듣는 사람도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아, 너무 목소리가 좀 가식 있고 그러면 그 느껴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가장 좋다. 그러면 그 목소리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나온 삶, 그다음에 그만의 개성, 그리고 정서가 담긴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독을 할 때는 목소리에 막 인위적으로 막 꾸밈이나 이런 거를 하지 말고 목소리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감성을 목소리에 실도록 노력하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성을 전달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제 내 목소리를 훈련시키는 거는 또 틀리잖아요. 목소리를 그럼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목소리를 할 때, 말을 할 때도 그렇고요.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좀 머릿속으로 내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생각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냥 대화를 할 때도 내가 내 목소리에서 나오는 울림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이 목에서 이 배에서 울림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있잖아요. 뇌의 뒷부분, 머리 부분 이 부분으로 흘러서 이렇게 나온다고 상상을 하면서 해요. 그러면 좀 더 목소리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발음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면서 나오는 목소리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목소리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낭독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제 강의를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전달력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쓰거든요. 낭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제가 책을 읽잖아요. 책을 낭독을 해요. 그러면 이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가 전달력은 이게 바깥으로 퍼지는 목소리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이게 책을 읽다가도 책을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고 읽는 목소리와 책을 들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연습을 할 때는 서서 했어요. 서서 이거를 아,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이게 책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책을 읽어볼게요. 이게 내려서 읽는 거, 글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상은 소리내어 읽을 때 더 배가 된다.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해서 글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상은 소리내어 읽을 때 더 배가 된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퍼지는 목소리가 내리는 목소리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널리 이렇게 나가는 목소리의 차이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연습을 할 때는 뭐 책을 들고 그 다음에 서서 한번 연습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혼자 낭독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어떻게 들릴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계속 신경을 쓰면서 하는 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 목소리가 잘 전달이 됐나? 그래서 지금 낭독 파일 올릴 때도 한번 근우님은 낭독 그거 올릴 때 저, 몇 번 이렇게 연습하고 올리세요? 저희 그 카톡방에? 아, 그 채팅창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채팅창으로 그러면? 엔진한 부분을 네. 네, 덮어 씌우거나 음, 너무 못했다고 싶거나 아니면 음, 너무 못했다고 싶을 때 이제 제 녹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원테이크로 가는데 음, 버벅거린 거를 스스로 알아차렸거나 음, 이거 올리면 뭔가 파장이 날 것 같다. 음. 예를 그러니까 녹음에 들면 신경을 쓰시네, 우리 근우님은. 녹음이 제대로 잘 이렇게 울렸는지 그런 부분에 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녹음 때문에 제 입장만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잘 안 들리시나요, 혹시? 그 카톡에서 녹음할 때 그 녹음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제 입장을 하시는 건가요? 다른 분들 예. 녹음 파일이 네. 안 들려요. 왜 다운로드 받으면. 그럴까요? 음, 그래요. 뭔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다른 다른 기기에서 그래서 접속을 한 거고 음. 지금은 다른 분들 거 잘 듣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낭독을 할 때도요, 같은 부분, 이렇게 책을 읽잖아요. 저는 이제, 새벽 낭독의 시간이 독서와 낭독이거든요, 사실은. 새벽 5시 기상해서 내가 책을 1시간 집중 독서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오늘의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나한테 확 끌리는 내용. 그러다 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써요. 저는 이제 글쓰기 어떤 분들이 매일 일포스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매일 이렇게 색다른 내용으로 또 어떤 분은 뭐 칭찬도 하시고 그러는데 글 내용이 좋다라는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책을 통해서 많이 글 소재를 찾거든요. 그게 하루에 있을 때 새벽에 1시간의 집중 독서가 정말 마음에 이렇게 들어요. 근데 그 1시간 집중 독서 했을 때 내용이 저한테 확 와닿아서 오늘 글 소재로 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한번 낭독함으로 인해서 내 걸로 체화할 수 있는 시간이 나중에는 분명히 또 글 소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내가 만약에 오늘 줄 쳐가지고 우리가 왜 올리잖아요. 오늘 내가 낭독한 부분을 그러면 그 부분을 한 번 읽고 들어요. 한 번 내가 낭독해서 듣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낭독해서 들어요. 3번 정도 합니다. 3번 정도 하면은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요. 확실하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을 내 걸로 만드는 게 또 낭독이에요. 제가 왜 낭독 봉사를 하면서 낭독 봉사를 할 때 그냥 낭독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책을 한 번을 그 책을 전체적으로 다 제가 읽어요. 가져와요. 책을 이제 낭독을 위해서 그쪽에 이제 복지관에서 책을 이제 대출을 이제 받아 빌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쓰거든요. 누가 어디서 이렇게 봉사자가 책 어떤 걸 가져갔다. 그러고서 가져와요, 집으로. 가져와서 그 책을 읽습니다. 제가 속으로 읽든지 겉으로 읽든지 이렇게 연습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체크를 해놔요. 아, 요거는 요렇게 읽어야 되겠다. 요건 강조하는 부분이구나.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은 이 책 내용은 보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자신이 유일하게 자신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낭독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점자 책을 하는데 점자 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작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낭독을 해서 한 오디오 낭독 책을 많이 선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내가 이 책 내용을 나조차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내가 읽어주는 그 책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낭독을 한다. 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책 내용을 내 걸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그 텍스트를 내 걸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목소리 자체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나가는지 신경 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청. 저희가 이제 우리 카톡방에 우리 여러분들의 그 낭독 파일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분들의 목소리는 어떤지 그러면서 자기의 목소리하고 자기의 느낌하고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공부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낭독을 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 좀 나름의 신경 써서 올려요. 아, 발음을 좀 정확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 이러이러한 내용을 해보자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분은 제 낭독한 거를 먼저 듣고 본인이 또 다시 한번 낭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어떻게 낭독을 하는지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예. 그래서 왜 근우님 목소리 막 다른 분들이 좋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은 내가 내 목소리가 좋은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막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서로 간에 또 좋은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내려고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리 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사실을 뭐냐? 경청을 통해서 배웠다. 잘 듣지 못하면 낭독도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한다. 낭독은 듣는 대상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목소리를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 듣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듣고 혼자 말을 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듣는다.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지 알고 깨닫는 만큼 다채롭고 깊이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손 선생님은 본인의 안에서만 막 굉장히 이분이 많은 여러 가지를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 하셨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연극, 영화 쪽으로 일을 하시다가 성우의 세계로 발을 들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세계와 다른 세계로 들어다 보니 거기에서는 기라상 같은 선배님들이 막 포진돼 있고 본인은 발음이 안 되고 발성이 안 되고 막 그러면서 어떨 때는 이렇게 녹음을 하다가 뛰쳐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 내면에 있는 어떤 소리가 제대로 자기한테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본인이 경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리에 대한 자기 소리를 또 조용하게 들어보고 남의 소리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소리를 어떻게 하면 잘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스스로 계속 노력하고 연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 소리를 처음에 계속 듣고 그리고 계속 어떤지를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거울 앞에서요. 한번 내 몸이 낭독을 할 때 어떻게 저는 이제 낭독을 할 때 거울 앞에서 낭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낭독을 할 때 내가 스스로 이 배에서부터 이 소리가 나온다 생각하고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해요. 그래서
낭독을 만약에 뭐 시작을 한다 그러면 막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몸을 모션을 취해가면서 이렇게 막 하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따라서 내 몸을 훈련시키는 예, 그 부분도 참 저는 좋더라고요.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이제 거울 앞에서 그러면서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목소리가 어떻게 그 목소리가 나갈 때 내 표정은 어떤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보면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호흡법을 자꾸 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내가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지, 흉식 호흡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자꾸 본인이 이 배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하는지.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됐어요. 복식 호흡하는 것도 안 됐고 흉식 호흡 계속 저도 모르게 목소리로 이렇게 내는 걸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제 좀 이렇게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퍼지는 목소리가 아니라 단절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그걸 확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퍼지는 목소리, 좀 울리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계속 왜 좀 천천히 자기가 뭐 빨리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내가 조금 더 좋은 목소리가 나오기 위해서 좋은 낭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조금씩 변화를 줘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송정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책에서 한꺼번에 모든 것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모든 일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목소리에는 그 사람이 드러난다. 사람마다 소리를 찾는 과정에서 깨닫고 느끼는 점이 다 다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항상 머릿속에 가지면서 그리고 낭독을 해서 내가 파일을 올릴 때에도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어떤 부분을 좀 오늘은 예. 또 시간이 나요. 예, 10분 남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세 번째, 3주째 시작할 거는 자신의 목소리를 계속 녹음을 하고 들어보는 거. 그리고 카톡방에 녹음을 듣고요. 그 전체를 다 칭찬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한번 칭찬해 보는 시간. 네. 그래서, 뭐, 근우님,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듣기가 편안했습니다. 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각자 내가 녹음한 거가 어떤 건지 텍스트를 올려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 텍스트를, 그래요? 네. 텍스트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를 어, 하면 좋다. 그래서, 왜냐면 이분이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텍스트를 보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까 더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 주는 은채님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전문가처럼 얘기하지 않고도 어떻게 좋았는지 그렇게 칭찬을 서로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한다면 서로한테 굉장히 힘이 되지 않을까.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이거 지금 이게 이 목소리 가지고 내가 정말 낭독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떻게 계속 주무시나 봐. 우리 나머지 애기 엄마들도 있고 막 그러시다 보니까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제는 되게 많이 들어오셨었는데 어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제 계획이 제가 어제 이제 저희 그 내용으로 올렸는데 제가 오디오 클립하고 팟빵을 개설을 했어요. 개설을 해서 새글랑 새벽에 글 쓰고 낭독하는 거다 해서 요걸 좋다, 하나씩 좋다. 네, 좋아요? 새글랑 좋아요. 네, 새글랑이라고 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이제 여기 오디오 클립과 팟빵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팟빵을 개설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썸네일 그 앞에 이제 그 대문 그거거든요. 새벽에 글 쓰고 낭독하다. 예. 그래서 여기에 제가 여러 개를 지금 올려놨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 예를 들어 이제 팟빵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한 에피소드를 몇 개를 올려놨는데, 이제 한 번 이제 우리 낭독의 요거가 끝날 때마다 이 안에 우리 소리 특강 일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여기다가 넣어보려고요. 예, 팟빵하고 오디오 클립에 우리 일기 선생님들의, 우리 회원님들의 목소리를, 본인의 목소리를 나중에 이제, 뭐 9월 말 정도에 또 올리신 거를 제가 여기에 다 올려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해가지고 여기다 제가 올려볼 생각이에요. 어떠세요? 아, 한 사람 한 사람씩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 1분 정도 낭독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 우리 소리샘 여기 우리 함께한 분들의 목소리를 근우님 목소리, 은채님 목소리를 본인이 낭독한 거를 여기 제가 조금 편집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한번 올려볼 생각이에요. 계획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지금 구독자 수 8명이니까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어딘가에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거를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낭독극을 하고 그다음 낭독 봉사를 통해서 많이 늘었거든요, 실력이. 그러니까 그거는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생각하면은 더 이게 긴장도 되지만 재밌어요. 예. 그리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걸 하실 거잖아요.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 뭐 유튜브 채널 하실 거잖아요. 지금 뭐 우리 근우님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시지만. 예. 그래서 유튜브, 우리 근우님 유튜브 하세요. 예. 우리 은채님도 이제 하실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목소리의 전달력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도 자꾸 해봐야지 늡니다. 그래서 그게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재미나게 즐겁게 더 좋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지금은 뭐 온라인밖에 안 되지만 또 나중에 또 모여서 오프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분명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벽 낭독 예, 될 수 있도록 예, 함께 재미나게 해요. 네, 아쉽지만 네, 여기서 하고 궁금하신 거나 뭐 얘기하실 거 있으면 또 우리 그 카톡방에서 얘기 나누기로 해요. 40분 제한 시간 때문에 여기서 사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그루님, 들었습니다. 예, 채팅방에서 만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